이게 원래 1차 집행, 2차 집행 이렇게 가게 되면 사실 집행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방어하는 측에서는 뭐가 자신들의 뭔가 뭐 단점이 뭔지 이런 것을 다 보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집행하는 측에서는 더 강화된 모습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에 어떤 전쟁에 있어서는 방어하는 측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인원이나 물자가 3배가 필요하다는 그 전쟁 관련된 이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더욱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제 의지 자체가 지금 공수처의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결국 경찰과 협조해서 영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찰이 이제는 전에는 이제 공수처가 영장 체포영장의 주체니까 경찰의 어떤 거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체포영장의 주체가 반대를 하면 못했지만 예. 이 상황으로 가면 공수처는 결국 경찰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원을 어느 정도 데리고 갈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공수처가 일국의 대통령을 체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플랜 A, B, C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은 갖고 가면 다 순수히 응할 줄 알았다, 이렇게 아주 순진무구한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A는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경우할 때는 무력 충돌까지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만둘 것인지 아니면 이걸 무력 충돌을 하지 않도록 제압을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짜놓고 일국의 대통령을 체포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고 매뉴얼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일반인을 체포하듯이 가서 영장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체포하겠다? 이건 진짜 순진무구한 발상인데 대통령 측 입장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예.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지금 피의자잖아요. 피의자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공권력이라는 게요, 뭔가 발부를 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만약 유법이다. 그러면 사실은 법적 절차로만 따져 본다면 대통령이 체포했어요. 그런데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집행 절차에 있어서 체포영장의 집행 주체가 공수처였는데 경찰이 했어요. 그러면 이 체포는 잘못된 것이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집행이 됐다고 한다면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구속 적부심 청구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공권력이라는 것은 공권력이 결정이 되고 법원서 처분을 해주면, 발부를 해주면 그걸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효력을 뒤집으려고 하면 결국 법적 절차로 가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이걸 물리력으로, 힘으로 이걸 이제 무효화시키겠다는 거죠. 예.